반갑습니다. 엘리. 클리오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정 수입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여기 오시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임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 2편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큰 틀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임대 장소를 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를 계약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뭐 어떤 이런 저런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계약 종료, 그리고 뭐 계약 연장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 그 순서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땅 렌탈해서 이렇게 건물을 상가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큰 틀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구하느냐. 그렇죠. 임대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이제 임대를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페이스북으로 그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가 주변에 발품 팔아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부동산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필리핀은 페이스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때도 그룹, 제가 오토바이 판매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건데 이렇게 그룹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상가들도 뭐 우리 여기서는 커머셜 스페이스라고 해요. 상업 공간,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작정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갔는데, 갔다. 근데 갔는데 이게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를 원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란 게 좀 뭉쳐 있어야지 장사도 되고, 이게 내가 뭐를 하든. 그래서 번화가,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발품 파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래서 발품 팔아서 봤어. 근데 내가 원하는 상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에 우리 집 보는 것처럼 포렌트, 이게 저거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도 있지만 없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그 주변 상가들한테 혹시 이 상가 비어있는데 이 상가 오너 주인 아냐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거 이제 인터넷 부동산 브로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브로커들한테 일단은 집을 뭐 상가를 보여달라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봐도 돼요. 그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할 거다. 가격은 얼마대로 구해주세요 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거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게, 맞아요. 브로커들이 우리 왜 한국은 부동산 하면은 세입자도 내고 그 임대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내잖아요. 그치. 돈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집주인만 돈을. 그래서 건물주만. 건물주만. 브로커란 게 쉽게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나쁘게 옛날 브로커 하면서 막 뒷돈 주고 이런 브로커가 아니고 그렇구나. 이런 브로커가 아니고 그냥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엘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빌리는 사람, 임대인들은 계속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브로커들도 자기가 팔아야지 그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정보들은 최대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도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나한테 돈을 안 받는데 얘네들이 자꾸 너무 열심히 집을 보여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대요. 맞아. 이런 거를 몰랐던 거지. 우리. 상가뿐만 아니라 집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 보면 전화번호 막 있잖아. 맞아요. 전화번호 있어요. 여러 명한테 해가지고 내한테 맞는 조건에 맞게끔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계약서예요. 그렇지. 계약서 할 때는 말 그대로 너와 나, 뭐 건물 주인과 저와의 약속을 만드는 그 페이퍼, 확인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 집을 구하면서 제일 처음에 집을 구할 때는 뭐 대충 봤어요. 뭐 대충 뭐 잘하겠지 이러다가 저도 솔직히 눈탱이 맞아가지고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었고, 뭐 다른 집주인은 또 있었지만 그 집주인은 또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득을 보고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 쓰실 때요. 왜 한국 같으면은,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위치 선정하고 이 건물이 괜찮고 물도 잘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만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이것까지 계약서에 써야 되나 하는 것까지 그냥 다 쓰세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되면은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아 요거까지 써야지 하는 것까지 다 쓰셔가지고 계약서 서로 상호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는 원하는 걸 다 써.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둘이의 관계를 이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건물주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거기서 협의하에 최대한 내한테 이득을 보는 조건으로 우리는 솔직히 을이잖아요. 을이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대부분 맞춰주세요. 맞아. 알지? 맞아요. 끝날 때 조금 달라지더라도 시작할 때는 항상 대부분 오케이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 그래 맞죠. 보증금. 왜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할 때 두 달 보증금, 뭐 월 한 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계약하기 나름인 게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길면 6개월까지도 보증금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것도 말 그대로 너와 나와의 계약이라서 내가 최대한 어필, 뭐 건물주는 야 3개월 디포짓에 뭐 2달 뭐 어드밴스, 디포짓이 보증금이고 어드밴스가 선월세거든요. 뭐 3개월에 2달, 뭐 아니면 4개월에 뭐 2개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좀 편법인데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저번에도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맞아요. 보증금 보통 2달 기준이니까. 이게 참 나쁜 건데 그래서 마지막 월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왜냐면 주인하고 관계가 괜찮을 때 월세를 조금 한 달을 미룬다 하면은 이 친구가 오케이 괜찮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끝나면은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돌려주려고 해요, 집주인들은. 근데 만약에 보증금 돌려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안 까요. 이게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진짜 편법으로 마지막 월세를 안 내시는 분들도 조금 보기는 봤는데 한편으로는 워낙 그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살다 보니까. 나쁜 행동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뭐 길게는 석 달까지 공사 기간은 월세를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달은 웬만하면 무조건 빼주거든요. 그건 꼭 이것도 똑같이 이제 건물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 공사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 요건 월세수 빼줘라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뭐 길면은 2-3달까지도 빼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희 안 몰랐어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월세 내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다 하던데 우리도 해줘. 그러니까 너무 흔쾌히 그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월세 그러면 그때 학원 할 때 10만 페소 그러니까 25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사 한동안 한 달이 걸렸는데 이걸 또 생돈에 역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저는 이런 정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내려고 했는데 뒤늦게서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업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야 공사기간 너네 한 달 뺐냐? 하니까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집주인도 그냥 바로 흔쾌히 그래? 빼줄게 이렇게 그럼 너희가 됐거든요. 냈던 거는 다음 달로 밀어줄게 해가지고 필리핀 스타일상 이제 2년 계약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1년 이게 계약 연장할 때는지 이제 1년씩이었던 것 같아요. 1년씩 지날 때마다 이제 월세 최소 2%에서 뭐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봤다가 뭐 2년이니까 그냥 뭐 4년이니까 그냥 해야 이게 아니고 그게 복리로 올라가는 월세다 보니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년간 몇 프로가 올라가는지 월세 또 오른 금액에 또 2% 또 2% 계속 복리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항상 계약서 쓰실 때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굳이 우리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1년 후에 왜 올려 하면 계약서에 써있잖아 이러면 맞아요. 왠지 조금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몰라서 잘. 그런 거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계약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모르겠으면 진짜 영어 잘하는 지인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다 돌려가지고 무조건 번역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내 돈 들어가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약속이니까 계약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해야 되나? 계약서에 음.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거-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 그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너랑 나랑의 계약. 그거 한 장이 페이퍼예요. 우리 막 말로 앞만 털어봤자 뭐 아니 해주기로 했잖아. 뭐 나중에 개코도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증거를 남기셔야 돼. 증거를. 그럼 이 친구들이 계약서를 받으면 이제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네 한 장 내 한 장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딱 들고 계시고. 저희가 한국에서 새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음. 새 건물에 들어가면 와, 새 건물이네 다 좋네. 맞아. 시부터 와, 다 돼 우리는 있다. 인테리어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필리핀은 조금 다른 게 뼈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맞아. 나는 그게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문부터요. 네. 문은 우리가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도 직접 우리가 전기를 빼서 시작할 때 빼야 되고요. 수도도 저희가 빼야 돼요. 그게 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몫이고, 여기는 다 이야기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거 서로 피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전 세계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게 뭐냐 권리금이에요. 필리핀에서 한국에만 있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내가 딴 나라도 뭐 살아봤지만 내가 거기서 뭐 사업을 하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이제 권리금이란 게 있잖아. 근데 자,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건물주랑 다이렉터로 이런 일 하지만 이제 장사를 한국 분이 뭐 그 새 건물을 받아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뭐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여기를 이제 승계를 해주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그때 이제 권리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권리금 받는 게 맞긴 맞는 게 내가 인테리어도 해놨고 동종업계로 그분이 들어오시면 뭐 집기료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 집기료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빈 건물에 막 권리금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 이게 빈 건물인데도 한국에도 있었어요. 저희들도 예전에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문만 떨렁 있고. 근데 그 가게 권리금을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권리금을 왜 주냐.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승계를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권리금을 받고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도 미리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동종업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면. 하지만 이제 이 또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게 그 승계를 하시는 분과 둘이 하면 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계약은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야. 근데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제 자기가 1년 하다가 나가는데 1년 남았어. 하면서 제가 그럼 1년 뒤에 그 계약 연장 되는 거예요? 저 재연장하기로 했어요 라고 예. 말을 하면은 근데 들어갔어. 근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어. 건물주가 그걸 몰라. 응. 그러면 너 2년 됐네? 나가. 이러면 완전 뒤늦게 1년 뒤에 승계받은 사람은 이제 막말로 그냥 그게 그런 경우다. 승계를 할 때요,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돼요. 맞아요. 간혹 새로 안 쓰시고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해서 이 사람이랑 아직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눈탱이 맞는 사기 당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냥 사기는 본인은 사기는 그렇게-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또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랑은 집주인이 분명히 승계 2년 연장 더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승계를 해서 그럼 다시 2년 후에는 네 이름으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집주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거는 그치?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돼요. 그래 둘이 쓰는 게 아니라 건물주랑 다 같이 만나야 돼. 왜냐면 막말로 이 건물은 한국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 건물주 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 가게에서 승계를 받고 싶다, 이 건물가 사고 싶다 그러면 3명에서 3자 대면에서 정확하게 승계를 해주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임대 구하는 방법 그리고 뭐였지?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그리고 이제 상가 계약할 때 이제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해봤는데요. 자, 다음 편으로는 계약 종료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계약, 재연장, 재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땅을 렌탈해서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도 그런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